이번엔 키워드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2월 위기설 주원석 대표입니다. 매각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항공사들은 위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항공사업으로 돈 벌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 거리가 33.6km에 달하는 네. 거라서 35라는 숫자도 또 의미가 있고요. 38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확정된 이 노선이 춘천 남이섬 북쪽 그리고 가평 자라섬 인근을 지나는 그 대안 노선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카메라가 없었을 때 김진태 의원이 뭐 지도를 던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시 그 춘천시 안이 말씀드린 대로 남이섬 밑을 경유하는 안이었거든요. 네. 지금 바뀐 노선으로라면 사실 자라섬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고 싶어 할 때 얼른 매각하는 게 답일 듯 합니다. 이거는 댓글이 아니라 거의 정책. 플라이 강원이 이제 연말부터 양양 제주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최근에 11월에 양양 제주 노선 예약률이 85%라고 했죠. 꽤 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만의 분석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강원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플라이 강원에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강원도의 농민들은 예.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요. 네. 하루 종일 농사만 지십니다. 네. 그리고 11월부터 3월 한 중순까지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6개월은 일을 하고 6개월은 노는 거죠. 너무나 자유로워서 정말 마을 단위로 뭐 부녀회, 청년회 단위로 혹은 계모임 단위로 각 18개 시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여행을 엄청 자주 갑니다. 특히 동남아로 많이 갔어요. 네. 동남아나 뭐 농사 잘 됐다면 유럽으로도 가기도 하고 네. 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개중에 김포에 가신 분이 있고 양양을 통해서 플라이 강원을 통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입소문이 많이 퍼질 겁니다. 많이 퍼져서 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편하다. 그래서 플라이 강원으로 가자라고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내년 3월 농번기가 되면 또 예약률이 뚝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것 때문에 관광업계에 아주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골프장이에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저렴한 가격에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 나가던 분들이 해외를 못 나가니까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을 예약 잡기가 어렵대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시고. 한 달 반 네. 정도 전에 해야 될까 말까 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약이 심지어는 골프장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린피? 네. 이런 비용도 올린답니다. 계속 그런데도 예약이 안 된대. 그 정도로 골프장 호황인데 또 한 가지 또 호황인 게 물론 이제 서핑도 그렇지만 스킨스쿠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그런 다이빙을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해외를 못 나가니까 강원도 동해안하고 제주도에 엄청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잘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는 이 제주도하고 양양공항이 같이 연결시켜 보면 플라이 강원을 타고 제주도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역으로 제주를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다. 강원도. 이런 상품들을 찾아서. 지금 양양공항 오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노선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이 강원은 제주를 하루에 2번 가는데 이제 요거를 4번으로 늘리겠다는 거고 네. 그거 말고 티웨이 항공에서 부산 노선, 광주 노선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는데 이 플라이 강원이 뭔가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주 노선이 일단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주도 뭐 몇 번 양양 플라이 진짜요? 강원으로 가봤으니까 그런데 진짜 출퇴근도 가능할 정도의 이제 그런데 이제 비용 자체가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버스 우등 타고 뭐 이러면 시간 뭐 그 계산해 봤을 때 더 낫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양공항의 거의 산소호흡기 같은 지금의 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노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되면서 홍보도 더 자주 하고 네. 하면서 관광 상품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좀 댓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강원일보 위기의 플라이 강원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네. 아주 길게 달렸어요, 댓글이. 네, 지금 추가 20억 지원은 형평성이 너무 어긋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기업,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직원들만 강원도민이며 이들만 강원도 경제에 이바지합니까? 76억 지원해줘도 몇 달 못 버텼는데 20억 지원으로 얼마나 더 버틸까요?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고 싶어 할 때 얼른 매각하는 게 답일 듯합니다. 이거는 댓글이 아니라 거의 정책 제안인데 여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네,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네. 76억. 인피니티 게 인피니티까지 나왔고요. 인피티티게. 인피니, 네. 그 플라이 강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용을 아시는 업계 관계자께서 달지 않았을까. 경쟁사에서 다루셨나? 그래서 얼른 팔아라. 네. 그리고 또 뭐 K사 보도에 달린 댓글들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강원도 시군의장 협의에 이어서 이제 양양군 의장연합회가 이 운항 장려금 추가 지급을 네. 촉구했다라는 네.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성금 모아서 해결하면 되겠네. 뭐 기업하는 놈들 지도는 쓰기 싫은 거지. 뭐 부자가 망해도 3대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옛말이 있듯. 이 작은 나라에 비행사가 너무 많다. 아. 이참에 정리하자. 뭐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플라이 강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 작은 나라의 비행사가 너무 많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포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1위 노선입니다. 승객수 1위, 항공편 1위예요. 2, 3위하고도 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유일무이하게 1위 노선인데 그래서 김포에서 제주 가는 게 2, 3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뜬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양양공항에서 플라이 강원에 할 수 있는 수요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라이 강원 대표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뭐냐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제주 노선을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하루에 한 10편?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부터 노선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번거롭고 절차도 오래 걸리고 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진 거예요. 아, 싼 값에도 빨리 갈수 서울에서 있다, 이제. 제주도로 갈 수 있네. 우리 네. 제주도 그러면 거의 해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양양공항에 가도 부산도 갈 수 있고 광주 갈 수 있고 일본 갈 수 있고 중국 갈 수 있으면 굳이 김포까지 가서 시간 걸리는 것보다 양양에 가서 그렇죠. 차 무료로 대놓고 금방 수속 금방 되고 이런 게 장점이거든요. 결국은 왜 티웨이나 다른 그 저가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에 노선을 계속 만들겠어? 자기네도 지금 비행기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나마 장사되는 공항이 어딘가? 양양공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노선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네,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키워드입니다. 강원 패싱입니다. 아, 네, 지금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다고요. 예, 논평을 그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논평 머신이 한 분 계셔가지고 아. 예, 네. 그날 바로 발표를 했는데 결국 뭐 강원도 안으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섭섭함도 또 두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 문제인데 이것이 그 춘천시 안은 말씀하신 대로 굴곡이 없고 쫙 경관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결국 경기도 안, 가평군 안, 국토부 예상안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최단 시간에 그 목표를 둔 춘천시는 거기 목표를 달성은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굴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도로가 네. 자동차 전용 도로여가지고 빠르게 달려야 되는 것인데 굴곡이 많아서 좀 안정성에도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조로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좀 안타까운 것이 예비 타당성 면제가 강원도 몫으로 이것이 지정된 거고, 근데 경기도도 뭐 심분당성 연장 같은 거 제출을 해가지고 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 안이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경기도 예타 면제된 거에 대해서 의견 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가평군의 생활권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거를 극도로 이렇게 고려를 했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우리 강원도 출신 정치인분들 혹은 뭐 높으신 분들 홍남기 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님이냐 지금 허영 국회의원도 국토 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의 논리가 작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잘 들어봤고 다음부터 민주당은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당초의 목표가 사실 최단거리, 최단시간이었거든요. 그거에 가장 충실했던 안이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군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접한 시군과의 어떤 조화를 맞추기 위해 계속 늦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라는 게 그 또 다른 민주당. 당에서의 네.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그 몇몇 분들 통화를 해보니까
춘천시나 강원도가 전략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바로 받지 말고 일단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 갈등이 되게 많다 보니까 특히 가평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생사를 걸고 달라붙었어요. 네. 이거를. 왜냐면 자기네 쪽으로 가평읍까지도 우회를 해라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이 다 고사가 된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춘천에서 양양으로 가잖아요. 이 고속도로 딱 놓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게 국도 46호선 그 인제 구간에 있던 황태 마을들이 일순간에 다 영업을 다 엄청나게 매출에 차질을 겪었어요. 왜? 서울에서 바로 양양을 거쳐서 속초나 강릉으로 바로 빠져버리니까 그 중간에 국도를 타고 가면서 뭐 쉼터도 들리고 황태도 좀 사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평군 그 끼어있는 지자체 입장으로서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쪽으로 조금만 안 붙으면 아예 그 동네는 고사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붙었는데, 그러면 춘천시나 강원도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예산 문제가 좀 뭐 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춘천시 입장에서는 여하튼 최단거리로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분 아니면 몇 킬로 줄이려고 갈등을 하다 보면 이 사업 전반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걱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 춘천시가 애초에 그 노선을 최단거리 최단시간 현재 제시된 그 노선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아래쪽으로 제시했는지. 예. 사실 과정에서 살짝 그렇죠. 특이한 건 있긴 한 게 네. 원래 4일날 지난 4일날 네. 이제 결정이 최종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취재하기 전에 원주지방국토청에 오늘 확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확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동의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네가 절충한 안을 가지고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최종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물론 내심 최종안이 되기를 바라셨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네, 확정인 근데 거고요. 지자체가 바로 동의를 하셔갖고 그 강촌에선가 어디서 이 브리핑 있을 때 남이섬에서 브리핑 있을 때 네. 춘천시가 또 안 갔던지 브리핑을 안 네, 했던지 네, 뭐 이런 네, 일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왜 남이섬에서 하느냐. 네. 왜냐면 그 노선 선정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게 남이섬이었거든요. 네. 남이섬 주변에 바로 그 강을 건너는 교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고가 도로가 놓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남이섬에서 반대를 했는데, 거기서 1월 달인가요? 올해? 뭐 애초에 뭐 거기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우리는 못 마땅하다. 아니, 저는 이게 강원 패싱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를 다 패싱한 거 아닌가. 우리가 것인가요? 춘천 패싱이 아니라 야 우리 안 가겠다. 우리가 패싱한 게 지금 예산은 싹싹 빌어도 지금 줄까 말까인데 우리 안 가겠다 패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뭐 아닌가. 강하게, 그러니까 뭐 가평에서는 뭐 현수막도 많이 걸고 네. 뭐 항의 집회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보여주는 것보다 실리를 좀 잘 챙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 관련해서 그동안 보도됐던 기사들 뭐 서치를 해보니까 가평 기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거기 가평 주민분들은 뭐 삭발 투쟁도 하시고 뭐 되게 세게. 상경도 하시고 네. 플랜카드도 길에 참 많이 걸어 놓으셨었어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 또 5번째 키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이걸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할도 네. 좀 중요하다고 얘기가 좀 올라올 것 네, 같은데요.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이 예타가 작년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부 뭐 책임론 혹은 뭐 어디까지 일을 했냐 얘기가 될 수 있어 두 전 의원과 현 의원 상반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전 김진태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평 군수랑 군의장이 찾아왔을 때 지도를 던졌다. 더 이상 말 꺼내지 말라. 원래 이분이 좀 강력하니까 강력하게 했다는 그런 풍문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 현 의원 허영 의원께서는 10월 21일 인터뷰를 보면 이런 두 문장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경기도, 국토부, 강원도, 춘천시 다 함께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은 심지어 춘천시 국회의원인데 경기도를 먼저 얘기했어요. 경기도, 국토부, 강원도, 춘천.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게 10월 21일인데 춘천시와 강원도가 요구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적의 안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봐서
서칭이 안 된지 모르겠는데 뭐 허영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이나 뭐 봤을 때 뭐 의견 표명을 한 거는 좀 못 찾았었거든요. 예.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그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선두주자에 서 있는 국토위 위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경기도부터 이름을 얘기하고 뭐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약하게 얘기하니까 시민들도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저도 힘이 빠집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통편집 되나요? 국민의힘. 근데 아무튼 이 지금 그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사실은 이 제2경춘국도 조기 착공, 조기 네. 준공에 대해서는 각 당 후보들이 다 공약을 걸고 나오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 어떤 SOC 사업 같은 경우 대규모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예산의 배정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면 또 줄일 수도 있고 조기 개통도 가능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이제 남은 게 거의 9년, 뭐 8년 뭐 이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고 또 노선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문화재 발굴 조사하다가 또 뭐가 네. 나오고 이러면 또 더 늦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까지 계속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맞는 듭니다. 것 같아요. 아까 뭐 여야 의원의 입장은 다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저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은석 춘천시 네, 네. 의원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초 취지대로 최단시간 최단거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는 뭐 노선은 확정이 됐잖아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이든 아니면 또 이후에 국회의원이들의 역할은 이 기대 효과들이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나왔었을 때 보니까 네. 제2경춘국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 그 교통비 절감 등의 편익 효과가 1조 5,300억 원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KDA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사전에 연구 보고를 좀 했었는데 그 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8천억 원이 나오고요. 네. 또 고용이나 취업 유발 효과도 2만 8천 명 정도를 기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초 아니었을 때가 기준이 되지 않았었을까? 네. 라면 바뀐 안이 이 효과들을 극대화하는데 정말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감독, 뭐 지도 이런 역할들이 현직도 아니면 앞으로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종 노선이 확정되면서 도민들 반응은 어떤지도 네. 댓글로 살펴봤습니다. 유독 이 이슈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강원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춘천은 봉이구나. 제2경춘국도라 한다지만 어디에도 춘천은 없구나. 이 낙후된 강원도와 춘천을 위한다 했지만 가평만 배불려 먹게 만드는 춘천시가 서럽구나. 근데 또 여기에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가평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 가평 땅이 80%가 들어가는데 이 가평에 필요 없는 노선으로 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왜 춘천만을 위한 도로가 돼야 한다고도 얘기하는 건지 참. 그러니까 이 강원도 반론을 사람- 제기하시는 네, 거예요? 강원도 사람들 자격지심 쩔어요. 라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이 강원도 사업에 경기권의 승리네요. 참으로 실망이 많습니다. 예, 아까 그분 또 다시 등장해 주셨어요. 네. 근데 강원도 사업은 아니죠. 이 종착지가 춘천이라고 강원도 사업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경기 북부라니 최악이네. 이 사람도 없는 경기 북부. 가평은 버렸어야지.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대댓글로 춘천에는 사람이 있냐? 라고 달렸습니다. 댓글들은 상당히 좀 지역 좀 싸우고 있어요. 지역 갈등 또 감정적인 게 많이 좀 섞인 것 같은데 네. 국도라는 게 결국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이득만이 아니라 그 국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이 결국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중앙과 또 지역을 연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거는 좀 여하튼 뭐 가평도 엄밀히 말하면 춘천의 또 배후 도시잖아요. 거기 네. 또 가평 분들이 춘천의 모든 또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갈등만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천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벌써 이미 댓글? 울그락 주변에서도 화가 나는데 법에는 이제 집단적 모욕죄라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적 모욕죄가 뭐 요 댓글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집에 와서 댓글을 달아야 되지 않나 댓글로 응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